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네, 2026년 2월 9일 오후 2시 4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잠깐 보실까요? 현재 코스피는 5,300을 넘기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사이드파가 발동하더니 오늘은 큰 상승이 더 나오고 있네요. 또 오늘 상승에 있어서 좀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고요. 또 기관들도 2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건 개인들이 2조 6천억 원 이상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 시간이 1시간 정도도 안 남았는데요. 아마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죠. 왜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개인들이 샀는데 왜 지금들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고 있느냐라는 점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도 잠시 후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포가디언 비트코인 TV에 오포가디오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2월 9일 오늘 시장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와우 정말 그야말로 불기둥을 뿜었죠. 무려 4% 넘게 폭등하면서 5,300선을 그냥 가볍게 돌파해 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축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지수만 보면 정말 완벽한 축제의 날입니다. 특히 그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거의 끌고 갔죠. 삼성전자가 6%, SK 하이닉스는 7% 넘게 급등했으니까요. 와, 미국에서 불어온 그 AI 반도체 훈풍이 태평양 건너서 우리 증시를 그대로 밀어올린 뭐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뜨거운 잔치상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합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막 불을 지피고 있는데 유독 개인 투자자들만 무려 2,473억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어요. 이 좋은 날에 왜 다들 떠나는 걸까요? 혹시 이게 오포가디언님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코인판 대오제의 어떤 거대한 서막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2,473억 원에서 시작해서 저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는 100조 원의 행방까지 이 거대한 머니무브를 한번 집요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코스피 5,300 돌파. 모두가 환호하는데 개인들은 판다. 이게 언뜻 보면 개미들만 또 소외되는 것 같고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 강세장의 신호가 맞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두고 개미들의 패닉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네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건 시장 이탈이 아니라 지급이 영리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이요? 네. 코스피 5,300이라는 역사적 고점에서 일단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 그러니까 총알을 확보하는 거죠. 아, 일단 챙기고 보자. 하지만 그 총알을 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거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다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무너졌어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코스피 대형주가 이렇게 막 급등하는 쏠림 장세에서는 수급 블랙홀 현상 때문에 코스닥은 처참하게 소외되거든요. 맞아요. 파란불 쳐지기 바쁘죠. 그런데 오늘 코스닥 지수 무려 3% 가까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달랐군요. 그렇다면 이건 코스피 대형주에서 수익 실현한 자금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아직 오를 여력이 남은 코스닥이 유망 기술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싸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팔아서 그 온기가 퍼져나갈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나 다른 기술주를 갈아타는 순환매 전략이죠. 순환매. 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손바뀜이라고도 하는데 매도 주체가 명확한 상태에서 매수 주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제 정말 스마트 개미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그럼 1단계 흐름은 파악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팔고 이 시장을 떠나는 거냐, 안 떠나는 거냐,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예?
쉽게 말해서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뭐 SK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데 이미 이것은 16만 원이 넘어가면서 고점이라는 인식을 개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팔아놓고 현금을 만든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 근데 최근에 개인들이 뭘 많이 사고 계신지 아세요? 예,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 증권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걸로 자금들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대형주를 팔고 중소주들을 지금 사고 있다.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제 정말 스마트 개미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그럼 1단계 흐름은 파악됐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자금 중 일부는 코스닥으로 향하는 건강한 조정이었다. 하지만 2,473억 원이라는 돈의 흐름만으로는 코인판 대호재까지 연결하기엔 스케일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네, 참고로 이거 자료에는 오류가 있어요. 2,400억이 아니라 2조 4천억입니다. 이거는 약간 자료의 오류예요. 진짜 거대한 움직임은 지금 은행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 뺄 수 있는 돈이 담긴 계좌에서요. 무려 30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30조요? 잠깐만요. 단위가 다르네요. 30조 원이 그 증거가 바로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증권 계좌에 넣어둔 대기 자금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이 현재 사상 최고치인 10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103조 원. 네, 103조 원. 이 돈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뭐랄까 장전된 실탄인 셈이죠. 103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오늘 코스닥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그저 이 거대한 자금의 정찰병 수준이었군요. 근데 그 돈이 다음 테마주를 찾아서 주식시장 안에서만 계속 맴돌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103조 원이라는 돈의 성격입니다. 돈의 성격이요? 네, 그 돈은 연 이상프로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뛰쳐나온 본질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입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을 감내할 준비가 된 돈이라는 거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움직일 수밖에 없겠군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향하게 되네요. 자, 그럼 드디어 옵보가디언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코인 시장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축제인데 비트코인은 아직 좀 조용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은 약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표, 바로 한국 투자자들의 투심을 보여주는 김치 프리미엄을 봐야 합니다. 아, 김치 프리미엄. 해외 거래소보다 한국 거래소에서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그 말은 그 13조라는 거대한 돈이 아직 코인 시장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오히려 코인 시장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대호재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온도계와 같거든요. 온도계. 네, 글로벌 시세보다 비싸게 사려는 수요가 몰릴 때 프리미엄이 치솟는데 지금 1% 미만이라는 건 시장이 극도로 차분하거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확실한 수익률에 비해 아직 가상자산의 매력도를 못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2021년 불장 당시에는 이 프리미엄이 20%를 넘기도 했죠. 20%요? 와, 정말 광기였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응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FOMO,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하루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아, 그랬었죠. 그 트라우마가 아직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는 두 시장이 완전히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데이터만 보면 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자료에서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매우 높음으로 진단하고 있어요. 이 명백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2021년의 패턴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식시장이 먼저 뜨겁게 달렸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부와 금리 환경이나 규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닐까요? 물론 시장은 절대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제가 2021년에 직접 본 사례가 있는데요. 한 투자자가 삼성전자 수익을 실현해서 막 상승을 시작하던 알트코인으로 옮겨갔죠. 와, 대단하네요. 당시엔 무모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핵심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20, 30% 수익을 경험한 자금은 다음 투자처에서도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아직 정고점 대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은 가상자산 시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서의 문제일 뿐 결국은 오게 될 돈이라는 논리군요. 주식시장에서 한번 수익의 맛을 본 돈은 더 큰 자극을 찾아 움직인다. 일리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돈의 흐름을 가속화할 새로운 다리가 놓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바로 토큰 증권 STO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수익권과 배당의 개념을 가상자산 시장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웹툰의 미래 수익 일부를 토큰 형태로 소유하고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기존의 커뮤니티 코인 투자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죠. 노래 음원 저작권료 지분을 토큰으로 사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지겠네요. 주식 투자자들이 코인 지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쓰던 증권사 앱에서 바로 거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STO는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의 경계를 허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겁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넘어오는 부의 전이 효과에 STO라는 새로운 고속도로까지 깔리는 셈이죠. 와, 지금의 낮은 김치 프리미엄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자, 옥보 가디언님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코스피에서 나타난 개인들의 대규모 순매도는 시장 붕괴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한 스마트 개미들이 다음 투자처인 코스닥 등으로 이동하는 건강하고 영리한 자금 순환의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그 배경에는 은행의 낮은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탈출한 103조 원이라는 역대급 대기자금이 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며 현재는 주식시장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열기가 조금이라도 식는다면 다음 타겟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셋째, 현재 1% 미만에 불과한 김치 프리미엄은 약세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자금의 물결이 밀려오기 전 글로벌 시세와 거의 비슷한 가격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네,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사용은 항상 경계해야 하고 거시경제 리스크도 계속 주시해야겠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금 흐름의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100조 원이 움직일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 100조 원의 일부가 정말 코인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거대한 움직임을 지금 주식을 쓸어 담고 혹은 그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개인과 기관의 자금이 시간차를 두고 밀려드는 역대급 슈퍼웨이브의 바로 문턱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내용 잠깐 다들 이해하셨어요? 예, 간단하게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코인 시간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 코인 시장이 아니라 전체 투자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개인들이 팔고 있다. 개인들이 판 자금들이 이제 어딘가로 들어갈 텐데 그곳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증권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중소형주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스피죠. 코스피는 국내 시장이니까요. 쉽게 말해서 코스피에서 돌고 있는 자금들은 국내에서 돌고 있는 자금들입니다. 이 자금들은 업비트나 빗썸으로 좀 더 쉽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 리스크가 있어도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지금 자리에서 리스크가 있고 최고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을 생각을 하고요. 코인 시장 중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알트코인들로 그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 돈은 돌고 돈다라는 거죠. 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자료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